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게임이나 SNS 관련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게 답도 없고 아이마다 가정마다 달라서 제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나 했었어요. 전자기기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아이를 키운 시기가 다르면 경험과 생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저희만 해도 큰애에게는 수능 끝나고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없는 친구들이 몇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래서 저 이전에 양육하신 분들은 왜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핸드폰 게임으로 고민을 하는지, 전자기기를 왜 그렇게 사용하도록 애들 관리를 못하는지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도 조금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전 세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스마트 기기를 관리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저 저희 집 경험담과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 작은 힌트라도 얻어가시면 좋겠네요. 늘 그렇듯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게임 정말 고민 많은 주제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더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어려서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니까 접하면 접할수록 하고 싶어 한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있고요. 제한을 하면 더 하고 싶을 수 있고 나중에 접하면 더 빠질 확률이 크다. 막상 해봐서 별게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낫다 하는 의견도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동되기도 할 것이고 집집마다 이게 부부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제 첫 번째 의견은 초등이나 저학년에는 가능한 늦게 접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로 컨트롤이 가능할 때는 사실 초등 저학년 뿐일 텐데요. 이때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 별거 아니다, 해봤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 알았는데요. 웃긴 게 게임이 너무 많아요. 하나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젠 질렸겠다 싶을 때쯤 되면 다른 게임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임, 하고 싶은 게임이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또 친구들 유행도 있어서 어느 정도 발맞춰 하다 보면 시간을 정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접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지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다들 고민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큰 것 같아요. 저희 애들 때만 해도 유아 때는 어디 식당을 잘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개구진 애들이 막 식당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장난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나이까지는 외식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하고 태블릿을 보면서 밥을 먹죠.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먹는 애들을 보면 와, 정말 저렇게 키우면 얼마나 편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갑자기 초등이 되고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지면서 핸드폰을 이제 금지하기 시작하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미 익숙해진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줬다 뺏기는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해서 어느 정도 하고 싶은지도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임도 정하시고요. 그러니까 또래 문화에서 따돌려지는지 혹은 너무 하고 싶어서 아주 힘들어하는지 또 얘기를 해보세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늦게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한 늦추고 그 시간에 책도 많이 읽히고 영어도 많이 해두세요. 두 번째 의견은 규칙을 잘 정해서 하자.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이 되면 대부분 게임을 하게 됩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인스타나 SNS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또 인강듣기나 수행평가 작업할 일이 생기면서 전자기기에 쓰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져요. 그런데 게임 때문에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무조건 금한다는 건 사실 시대착오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컴퓨터,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과도 관련이 많아서 당연히 잘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시간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완벽하게 지켜지기 힘든 시기가 있고 아이들 정말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도 합의된 규칙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해주기보다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잘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면 어떻게든 일관되게 지키도록 하셔야 하고요. 이때 아이마다 필요한 시간이 다를 텐데요. 게임 시간을 최대한 적게 시작했다가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해야 할 공부량도 함께 늘리세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양심은 있어서 그러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짬을 내서 게임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규칙이 필요 없을 만큼 커버리거나 의미가 없어지겠지만 가능한 규칙에 맞춰서 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같이 해보자. 저는 가능하다면 게임이나 SNS 같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냥 구경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시기라도 해보세요. SNS는 엄마가 해보고 게임은 아빠가 이렇게 나눠서 아이들이 어떤 게임 하는지 뭘 얼마나 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이에는 맞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공감도 해주고 또 아이의 추억도 공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그 중학교 때 유행하던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은 남편이 같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남편이 게임을 좋아해서 오히려 큰애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그 게임을 혼자 막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큰애 친구들이 남편한테 이제 말을 막 걸어요. 큰애는 뭐 하냐? 큰애 게임 시간이 언제냐? 막 이렇게. 절친들 사이에서는 게임 같이 하는 아빠로 한동안 유명했었습니다. 아이는 또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 으쓱해하면서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 들어가서 아이 게임 시간도 확인하게 되고 같은 팀이라서 또 친밀해져요. SNS도 아이들 참 많이 하죠. 이것도 안 하면 좋겠는데 고등 가면 상당수 아이들이 인스타는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대충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잔소리 하시면 계정 더 만들어서 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면 너무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참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게임도 안 하고 공부만 척척 잘하길 바라시는 건 또 욕심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 의견은 고학년은 게임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너무 강요하지 않는다. 이 의견에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의견이 다른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저 이제 저희는 남자애들 둘 기른 집이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제 네 번째 의견은 게임 관련해서 하지 말라고 너무 강요하지 말아라입니다. 고등은 당연하고 중등 고학년만 되어도 게임 해라 마라 이런 걸로 트러블 하는 거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말로 아이 게임 수준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왜 하니, 왜 많이 하니 이런 주제로 대화하면서 싸워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게임은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완전히 중독 수준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또 아이들과 교류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일부 남자애들에게는 자존감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물론 저도 이제 게임을 많이 하지 않길 바랬고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곤 했죠.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컴퓨터 모두 12시까지만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인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자기기를 금할 수는 없었고 다음 날 그러니까 수업과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2시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인강 듣다가 잠깐씩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한 것으로 알아요. 이제야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고 싶다면 학교든 어디든 언제든지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이만 나빠지는 역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 주제보다는 최근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잘 되니, 요즘 공부에 방해되는 건 없니? 다른 방향으로 아이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 큰애도 고2, 고3 때 게임은 적당히 하더라고요.
뭐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 적당히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친구들 중에서도 게임 매니아가 여럿 있었고요. 저희 큰애가 또 학교 다녀와서 가장 즐겁게 많이 얘기한 때가 그 반대항 축구에서 본인이 이제 골키퍼로 선방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게임이 유행할 때 그 게임을 잘한다고 친구들에게 칭찬받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고 뭐 대회에서 상 받을 때보다 더 신나서 이제 며칠을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 공부보다 게임에 더 소질이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와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아마 이때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특히 아이와 사이가 나쁘시다면 대화하는 창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사춘기 때 저는 아이와 가까워지려고 게임 얘기를 했어요. 뭐 갑자기 수학 얘기하면 애가 말을 듣나요? 말이 그냥 튕겨나가요. 그래도 이제 게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슬슬 구슬리면서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했던 거죠. 뭐 저는 사실 게임은 잘 모르니까 얘기를 듣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뭐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뭐 아까비 뭐 이렇게 해줬고, 공식적인 게임 시간에는 뭐 하려면 잘해라, 이번엔 꼭 이겨,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죠. 그러니까 한때 아이가 뭐 게임에서 이제 마스터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걸 대학 OT에 가서도 본인 소개에 자랑으로 이걸 넣더라고요. 이건 저희 큰애가 자기 친구들한테 동생 얘기할 때도 이제 가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형 친구들도 자기를 인정해줬다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 아이들은 또 이런 게 뭐 자존감이 커지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번째 의견의 결론은 게임 하지 마라로 트러블 만들지 마시고, 왜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왜 노력해야 하는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할 게임 소통하는 창구로라도 활용해 보시고요. 시기별 게임 시간. 솔직히 가물가물합니다. 애들에게 물어서 평균 시간을 답을 하지만 안 지켜진 날이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일단 초등에는 주말에만 토일 각 1시간씩 했고 평일에도 한 30분씩. 뭐 여행 가거나 집안 행사로 이동 중일 때는 차 뒷좌석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단 여행 중에도 오전에는 게임 불가, 뭐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중등에 가서는 주말에 토일 각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평일에도 30분, 그리고 시험 기간 1주 전부터는 아예 금지, 뭐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작은 애는 토일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고 평일에도 30분에서 1시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 게임 시간은 전자기기 12시까지 사용. 사실 게임 시간은 정확히 모릅니다. 아주 많이 했다고 하네요. 최후에 웃는 것보다 많이 웃는 게 승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시를 바라보고 공부시키게 되지만 그래도 그 과정도 행복해야죠. 입시가 끝날 때 웃으려고 그 긴 시간 계속 화내고 울면서 보내면 그게 뭐예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함께 웃으며 지내야 아이가 힘이 생깁니다. 게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입시가 끝나면 관계만 남습니다. 아이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말고 오늘 이 순간 우리 구독자님들 가장 많이 웃는 승자가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